안녕하세요. 또 뭐 한 주일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뭐 주말 주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죠. 그런데 내일 비가 올란지 뭐 일기예보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는 좀 시원한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하여튼 몸 건강 잘 유의하시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전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앱이 지금 그 작동이 안 되는 부분,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 세계 8성 유일의 그 8성 또는 최연소 8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과 어떤 그 노드에 한 사람과 통화한 녹취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 요, 어,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제가 그, 약식 기소를 하나 당하게 됐는데, 그게 어떠한 사람이 저를 고소를 한 내용에서 한 가지가 해당이 된다라고 일단 약식 기소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기본적으로는 어, 약식 기소로 끝나지 않고 저는 재판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들이 모여서 뭐 특별한 정보를 제공을 받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단체 고발의 대표 고발자로서 지금까지 약 2년에 걸쳐 가지고 이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었는데, 그러다가 아, 보니까 뭐 이거는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그 녹취록 속에서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어, 전 3기 재단 이사장이 전 재단 3기 이사장과 그 운영사를 언급을 해요. 둘 다 없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 둘 다가 돈이 없다는 거, 자본도 없고 이 그 재단을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운영을 하는 데에 둘 다 있어도 없어도 별반 차이 없다.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이 어떠냐고 보시면은, 대부분의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들은 뭐에 중점적으로 그 귀를 열고 있어요. 운영사라고 했던 데가 지금은 뭐 K스테디움의 대표 법인으로 돼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표자가 미드업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그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운영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지금은 그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의 대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초창기에는 스스로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설명을 직접 다 했고, 끝나고 나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게 어, Q&A를 했죠. 뭐 Q&A가 뭐 질문과 답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 Q&A까지 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또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해 왔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시간이 정말 거기도 많이 흘렀죠.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상황에서 메인넷을 기준으로 보면은 오픈 베타를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그때가 메인넷이 론칭이 됐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2022년 5월, 6월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럼 지금 언제냐?
현재가 지금 2024년 6월 오늘이 14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만 2년이 지났다고요. 만 2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내용의 그 기록물과 뭐 영상을 올려놨죠. 이 모든 것에 그 귀를 열고 있는 쪽은 실제로는 그 운영사라는 쪽, 지금은 K스테디움의 실질적인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또 하나가 전 세계 8성, 뭐 최연소 8성, 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자산 이전부터 이 K스테디움이라는 이 메인넷을 통해서 우리 가치를 얼만큼 올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는 지금까지 온 거에서 메인넷을 갖게 됨으로써 뭐 거의 완성 단계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후에, 그러니까 뭐 2000한 그런 내용들이, 그 전 세계 8성이라는 사람은 2022년 한 3월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2023년 정도 되어서 나온 게 이제 미드업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하나 가지고서 다뤘던 내용 중에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드업 그 두 번째 그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가 태어난 아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넷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기획이라든가, 메인넷에서 그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했던 내용들이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느냐, 또 누구의 그 저거 뭐 누구로부터 나온 정보가 가장 정확하냐, 뭐 이거를 따졌을 때 실제로는 그 운영사라고 하고, 지금은 K스테디움의 그 실질적인 법인이 되어 있는 K스테디움 PT, 거기에 멤버들은 또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멤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왔으면은 좀 모르겠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요만큼이 주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또 해석해서 전달을 한 내용들이 누구에 의해서 주로 됐느냐? 노드를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실질적인 노드 역할을 얼만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한 곳은 다오 크립토 VC라고 하는 커뮤니티 풀이지요. 거기에 투자자들이 어, 그 투자 풀에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업회의를 자산 이전을 함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리고 그 본래의 기능은, 본래 하고자 하는 목적의 내용은 그냥 투자 회사지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19개의 SO들 중에서 실제로 법인으로 하나가,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하나의 노드는 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법인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VC라는 게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하나의 그 투자 회사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법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돼요. 뭐 그거는 둘째치고, 어쨌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낸 거를 배분을 해 가는 게 커뮤니티 풀의 기본 뭐 기능이라고 할까? 그렇게 간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뭔가를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을 냈고, 그 수익을 배분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지금까지 만 2년이 거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발행을 해서 그거를 계속 뭐 저희가 보상
그러니까 50억개 중에서 30%에 해당이 되는 15억개를 보상을 지금 받는 것처럼, 그 발행이 돼 있는 거를 그렇게 보상받는 것처럼 여기서는 인플레이션을 발행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이자를 받고 있는 거죠. 보상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보상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정말 그 뭐 정말 기가 따갑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는 자산을 이전을 하면은 그 자산 이전을 한 거는 회수를 못 한다. 회수 그 일시적으로 내가 자금을 유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플럭스라는, 뭐 예전에는 뭐 유동성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게 플럭스라는 거고, 플럭스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맡겨놓은 거에서 일부를 어 그 위임을 했던 거를 해지를 해서 다른 쪽 그 플럭스를 운영을 하는 쪽에다가 그거를 맡기고, 그 맡긴 만큼을 그 플럭스라는 쪽에서는 그 위임을 다시 그 커뮤니티 풀에 해서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가고, 그리고 그 맡겼는 만큼을 내가 다른, 뭐 거기서는 인케이스타라고 하는데 인케이스타를 받아서 현금화해서 사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그거를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뭐 그것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금을 투자를 한 거는 회수를 못 한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출구가 있어야 돼요. 내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출구 전략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기본이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갓 태어난 그 메인넷이 갓 태어나기 전에 이미 투자금을 거기다 넣고, 그래서 그 투자금을 초창기에 투자를 한 사람들 기준으로는 뭐 150일, 200일, 뭐 1년 정도 되면은 그 투자한 만큼은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결과적으로 만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어떤 상황이냐. KOK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사업을,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해서 사업 소득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 자체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 매년 발행이 되는 그 인플레이션을, 그 뭐 참새가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그렇게 던져주는 것처럼, 그 해당되는 만큼 뭐 1년치가 있으면은 n분의 1을 해서 그 매달 뭐 이렇게 나눠주는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상이라고 받고 있는 거지요. 근데 지난번에 그 전 세계 유일의 팔성이 그 영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어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만은, 이게 그 가스비라든가 기타 여타 수익으로, 또는 거기에 디앱이 올라가면은 에어드랍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날 거다. 그 단위를 조 단위라고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왜? 누가 그거를 판단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녹취 파일의 초반부에 분명히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인다 이거예요. 근데 공인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 하나뿐인 팔성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설명을 하러 다녔잖아요. 그 사람이 한번 움직이면은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요.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 팔성이라는 게 하나의 뭔가 지식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또 누군가를 케어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어떤 용어들이 사용이 되느냐, 사업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 직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급이라고 하면은 직무에 해당이 되는 어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아는 1성, 2성, 1레벨, 2레벨, 뭐 8성, 8레벨, 7레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보상 그냥 시스템이에요. 보상 구조에서 몇 명의 그 뭐 1레벨이라고 하면은 1성이라고 하면은 5명을 소개를 하면은 1레벨이 돼요. 이 1레벨이 3명이 있으면은 2레벨이 되고 2레벨이 3명이면은 3레벨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구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1레벨이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의 KOK에서는 전 세계에서 한 100만 명, 그다음에 그 무료 리폴이라고 해서 100마일리지의 값어치를 주고 거기에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면은 기본 자격 요건이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이 돼야 된다. 회원으로 가입이 될 때 참여 코드를 받는다. 참여 코드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다. 뭐 이것뿐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두 번째 해 가지고 두 번째 성공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블록체인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일반 가상자산 사업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어떠한 서비스를 주는 것. 블록체인으로 따지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체의 일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을 블록체인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블록체인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은 여기에서는 신뢰와 위변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뢰와 그다음에 그 P2P가 된다는 뭐 그게 그 이게 퍼스트 투 퍼슨이 아니고 피어 투 피어인데 근데 여기에 그 누군가가 관여를 하지 않고서도 이거는 개인 간의 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개개인들이 모이는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태계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인제 다른 말로는 확장성이라고 뭐 그래서 영어로는 scalability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블록체인과 관련돼 있는 뭐 그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 블록체인에서는 터블릿과 같이 이런 경우에는 어 암호화폐를 발행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사업을 하는 데에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 놓은 게 저희는 플랫폼 사업이고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게 콘텐츠고 쇼핑몰이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불 수단으로서 그다음에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지불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KOK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그 사람이 뭐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설명해 놨던 내용들, 이전에 설명해 놨던 내용들 다 보시라고요.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구미에서 만나는 사람, 그 와이프도 왔을 때 한번 제가 김천에서 한번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금호산 관광호텔에서 할 때도 저는 사실 거기에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불행하게도 제 와이프가 같이 했었고 저보다 먼저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화를 내서 저는 또 참석을 했던 것뿐인데 가 가지고 들어보면은 기도 안 차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뭐 중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플랫폼, 소위 말해서 넷플릭스, 구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K 콘텐츠를 블록체인 상에서 이용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KOK를, 그러니까 그런 것과 경쟁을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좀 쥐고 있자. 수수료 줄 필요도 없고 수수료 뭐 최소화하고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설명을 한 것뿐이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 그러니까 소개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주로 했죠. 그걸 누가 대놓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해요? 5성이 되면은 이 자금적인, 그게 금전적인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다. 5성이 되면 그렇지만 최소한 3성까지는 가라. 그래서 3성까지 가는 데에 뭐 3개월 내에 못 가면은 밥도 먹지 마라. 뭐 그런 표현까지도 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어 자기가 녹취 파일에서 음성 녹취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분명히 자기는 공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보다는, 저는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용을 지금까지 파헤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단체 고발을 했고 단체 고발의 대표 고발자로서 어떠한 법적인 증거 자료라든가 진술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뭐 300여 명이 되든 1000여 명이 되든 뭐 몇 명이 되든 간에 그거를 실제로 가 가지고 그 담당 수사관한테 내용을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보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여기서 다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은 재단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도 명확한 증거 자료까지 저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어 실제로 그 사람은 공인이라고, 우리가 봤을 땐 공인이라는 의미를 누구나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공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속에 속할지 안 속할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에, 그리고 우리 단체 고발에 참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알림의 역할을 하고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내용을 개개인이 들어가서 많은 시간과 뭐 노력과 또는 금전을 투자를 해 가지고 알기에는 저와 같이 이렇게 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저는 올인원 해서 뭐 모든 것들을 일단은 여기에다가 어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보, 그 이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는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전달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제가 필터링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기록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KOK 플레이도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좀 서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마이닝 풀이라고 할게요. 마이닝 풀에 계시는 분들은 정책 변경, 예고, 실행,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완전히 KOK 플레이 앱은 그 기능 자체가 거의 중지 상태였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거조차도 볼 수 없도록 막아놨다. 이거를 그
하나의 짬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메인넷인데, 메인넷의 상황도 전혀 저희와 뭐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 거지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로 따졌을 때는 저희는 거지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재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K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메인넷으로 옮겨갔다라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게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된다고 했을 때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거는 제가 사업이 애들 장난이냐라고 설명을 한 내용, 그런 거를 보시더라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소개를 한 사람이 다른 노드의 SO 한 사람하고 통한 내용에 보면은 더 여실히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똑같은 식으로 오고 있잖아요. 누가 지금은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소위 말하는 운영사 대표이고, 그 운영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실 수 있는 거고, K스테디움 PT 한 주, 자본금 한 주에 1달러예요. 그게 싱가포르 달러면은 더 낫겠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US 달러 1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홍콩 달러든 싱가포르 달러든 뭐 어쨌든 뭐 해봐야 만 원도 안 되는 천 몇백 원 자본금의 법인이 이거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실제로 처음에 2022년 4월 13일에 K스테디움 PT가 설립이 됐는데, 그 설립이 된 거를 전 이사장, 지금 현재 토마스 프레이 이전의 이사장이 그 계약서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운영사의 대표이사였던 김판중이라는 사람은 거기 없었어요. 근데 2022년 12월 제 기억으로는 14일인가? 뭐 15일인가 그때쯤 되면은 오종건이라는 사람하고 교체가 돼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지금은 K스테디움의 대표이사예요. 이전에는 분명히 K스테디움 PT라는 거는 메타M에서 그 역할을 K스테디움 PT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그게 운영사지요. 운영사에서 지금은 K스테디움 PT의 대표이사가 뭐예요? K스테디움은 메인넷의 대표이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잡해 보이고 뭐 그냥 마구 뒤섞여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내용 자체가 증명을 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저는 저는 제가 좀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변호인 수임을 누구를 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 아무리 어떤 변호인을 갖다 붙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KNJ인가 뭐 그런 데라 손 치더라도 이거는 그들이 이길 수 없다. 어, 오늘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오늘 기분은 뭐 결코 유쾌하지는 않아요. 유쾌하지 않지만은 그냥 그렇게
뭐 약식 기수가 됐다고 해가지고 약식 기수로 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왜? 저는 이렇게라도 알리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렇게라도 저는 커뮤니티 폴로 옮기는 것 자체를 저는 권장을 하기를 옮기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 해왔던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 KOK라는 거는 사라졌을 거고, KOK가 자산 이전을 전부 다 커뮤니티 풀로 옮겨버렸다. 그러면은 KOK라는 거 자체를 수합을 시켜버렸잖아요. K스타라는 걸로. K스타로 넘어가 버리면은 KOK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요. 다 수합이 돼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싸그리 없애면 돼요. 모든 서버 기록들을, 데이터베이스 기록들을 싸그리 없애면 돼요. 그럼 뭐만 남아요? K스타만 남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때 뭘로 했었어요? KOK만 했어요? 아니요. 초창기에 시작을 해서 아마 KOK로 스테이킹을 하기 시작한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쿡코인 뭐 이런 것들이 좀 상장이 되는 시점이었을 거고, 그 전에 뭐 그 이후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 보면은 비트 이더 테드를 계속해서 스테이킹 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스테이킹이라는 앞에 KOK로 스테이킹을 했고 비트 이더 테드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테이킹이에요. 그 스테이킹을 한 거는 누군가 내가 인마이 포켓을 할 수 있는 내 소유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KOK가 스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보관이 돼 있어야 되고, 비트코인으로 스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든 스테이킹이에요. 그럼 그거는 개개인의 어떤 집단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집단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전체 여기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 모두의 자산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KOK가 자산 이전이 되고 KOK가 드러내지고 나면은 남는 거는 KOK는 없애버렸으니까 비트 이더 테드만 남아요. 그건 누구 거예요? 플로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떠버려요, 공중에. 그럼 누구 거가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그것들만 처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런 거를 알리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벌금 맞으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KOK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그 KOK는 K스타로 바뀌어가지고 끝도 없는, 그리고 그거를 뭐 넘겨가지고 뭔가를 받기 위해서 또 저 사람들의 감언 이설에 넘어가가지고 투자풀에다가 커뮤니티 풀에다가 잡아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병신되기 딱 좋은, 알거지 되기 딱 좋은 시츄에이션으로, 상황으로 변해버려요. 이게 그들이 본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00%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K스타로 수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1원짜리든 1원짜리가 50억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서 15억 개만 유통이 된다고 하면 15억 개를 1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얼마가 돼요? 15억 원이에요. 그것도 내 입맛 포켓. 근데 수합을 했고 없어졌는 거는,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100% 이거는 무조건 하고 그 소각 지갑으로 보내야 된다. 우리가 이더스캔에 보면은 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5,800 몇만 개가 있어요. 거기에 넣어야 돼요. 그럼 그거는 다시 못 써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가치가 하나도 없는 케이스타라는 거를, 가치가 그래도 몇 푼이라도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걸 주고 가치가 있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뭐예요? 이 코인, 그러니까 토큰을 가지고서 장난을 친 거잖아요. 장사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소각 지갑으로 가는 게 맞지요. 걔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KUSD, USDT를 맡기고, KUSD. 이전에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았던 거를 발행을 해주고, 그거를 USDT를 지금 국제통화 US 달러 1달러와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맡겨놓으라는 거잖아요. 맡겨놓고 가치가 제로인, 하나도 없는, 사용 용도가 지금 뭐 그라운드 체인이라는 8만 명이 쓰는데 8만 명 중에서 실제로 거래를 하거나 하는데 쓸 사람이 몇 명이냐고 따졌을 때 저는 뭐 수백 명, 뭐 수천 명도 안 되겠지요. 그런 상태로 그거를, 그러니까 KOK 슬래시 해가지고 USDT라고 페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USDT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K스타 슬래시 KUSD라고 해놨는 것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K스타 슬래시 USDT라고 되어 있으니까 USDT만으로 이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쓰지도 않는 거. 어떤 사람이 KUSD를 가지고서 K스타를 사냐는 거죠. 별의별 게 많아요. 뭐 에어드랍도 뭐 새로 신규로 들어온 그 D앱에서 에어드랍 발행을 하면은, 에어드랍을 그러니까 공중 낙하를 시켜주면은 아무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에어드랍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에어드랍은 홍보용이,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그놈들은 좋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거 설명을 한번 해드렸잖아요. 낙점되는 로또, 로또를 갖다 주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만큼의 토큰을 주겠다. 토큰을 받을 적에 그냥 받아요. 내 여기 그 지갑 줄게.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물리적인 지갑을 줄게. 거기에 넣어도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KOK를 쓰듯이 어드레스에다가, 주소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내 혼자만의 주소에다가. 그러면은 그걸 하려 그러면은 내가 뭘 줘야 돼요? 내 개인 정보. 그러니까 하나의 참여자로서 등록이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놈들은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는 돈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앱에다가 광고주하고 컨택을 해서 우리의 객관적인 데이터 상으로 이만큼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 여기에다가 광고를 올려라. 그럼 광고 수익이 생기죠. 그거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많이 돌아가지고 무료로 받았지만은 불필요한 거 주고 받았잖아요. 그게 상장이 되면은 그때부터 가치가 생기긴 하겠지요. 근데 그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광고 수익만 받아가지고 광고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DF 개발자 그놈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모든 거는 우리가 지금 KOK 플레이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들, 거기에 구독권을 구매를 했다. 그거는 재단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쇼핑몰에서 뭔가를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쪽에서 가져가고 쇼핑몰에 상품을 올린 쪽에서 일부 마진을 재단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갖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이 잘 되면은 우리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역량은 있어야 돼. 그거를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거 KOK를 매수를 해야 돼요. 가져야지만이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좋다는 거지. 거기에 수익이 생긴 거를 우리가 갖는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수익 재원이 뭐 어떠니 뭐 저떠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재단이 KOK 재단이 뭐 수백억을 저기 자본금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투자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 스테이킹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스테이킹을 해야 되고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베케를 또는 USDT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매수를 해서 스테이킹을 해야 돼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만큼 보상을 받았고 그거를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함으로써 내가 뭘 받아요? 그때부터 참여 코드를 소개를 했을 때 내 코드를 주면은 어떤 사람을 소개를 했을 때 거기에 해당이 되는 만큼 내가 보상을 받아요. 그게 리프를 보상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후원 수익이라고요. 이와 같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따져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던 이유가 이 KOK 플레이 사업의 플랫폼 사업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스택돼 있는 거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래요. 재단에서 투자를 100억을 해놔도 1000억을 해놔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았으면 이거의 가치는 여전히 제로고 그 1000억이란 돈은 그대로 고스란히 손실이에요.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 특히나 앱이 지금 작동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금융 범죄예요. 걔들 돈 받아갖고 지금 일시적으로 안 되는 거 이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앱은 기본적으로 계속 구동이 돼야 되는 거죠. 오퍼레이션이 돼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은 어떠한 문제에 대한 트러블 슈팅 이거를 오류가 생겼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클리어를 시키는 게 운영사가 할 일이고 그거를 개발한 쪽에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지금까지 보면은 이런 상황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앱이 작동이 안 됐을 때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뭔가를 뒤집어 가지고 뭐 할 거다. 하라 이거예요. 저희는 거래소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그 지금 그 기록 몇 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뭐 여러 번 띄워 보여 드렸잖아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몇 명의 것만 있으면 돼요. 이력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놔놓고 뭔가를 짓을 했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죠. 근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아무리 까불러 봐야 범죄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허재백이라는 저놈이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난리굿을 지기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앱이 일단 안 돌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들어가 봤는데 동작이 안 돼요. 로그인이 안 돼요.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자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불안하겠죠.
이 심리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근데 제가 요즘 뭐 성견지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 정말 여론화하고 그다음에 그 수사 당국에도 제대로 내용을 좀 수사의 속도를 좀 더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던 과정에서 이런 것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한 주기 또 국내로 들어온다 그러고 뭐 그 이제 추방 재판을 뭐 언제 한다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사이에 추가를 더 했어요.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 발등 지가 찍고 있다라고 저한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정말 저놈들이 뭔가를 뭐 그 저기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불안에 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뭔가를 확인을 하는 데에 좀 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결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뭐 그 감춰질래야 감춰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용이 됐으면 사용되는 내역이 필요해요. 걔들이 그런 거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까지 했는 짓거리를 보면은 질질질질 흘려놓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이전 것과 지금 것을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거기에 관련된 거를 짚어보면은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 사람의 녹취 파일에서 음성 파일에서 그 일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 이사장이든 그다음에 뭐 그 운영사든 둘 다 또 믿지 않는데요. 자금이 그 뭐 전 이사장이 돈이 있냐? 돈 없다. 운영사 돈 있냐? 없다. 그 뭐 있을 게 뭐 있어요. 이 우리가 스태킹 해 놓은 거 그다음에 이 뭐 앱 개발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정도가 되더라도 개발비가 얼마 들도 않는데 걔들 매출은 저는 거의 뭐 100% 저희 BOK에서 나간 거다. 160억, 177억인가 뭐 그 정도 돼요. 2년치는. 제로 3,840만 원. 그런데 166억, 160억, 177억. 크게다가 해외에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매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의 거의 두 배예요. 두 배는 아니고 첫 2022년도 거는 한 200억. 2023, 2년, 2023년 3, 4분기까지 한 100억 정도가 돼요. 저는 그거 자금 세탁이라고 봐요.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해놓은 거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주말, 주일 때 너무 그 마음 불안해 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좀 무던히 좀 이런 내용 뭐 들으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를 판단도 해 보시고 아, 안쓰러워서 저 사람이 하는 거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으면은 스스로 그 내용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파고 들어갈 수 있으면은 뭔가를 좀 더 파고 들어가 가지고 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내용이 좀 더 있네요. 뭐 제보를 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내용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 사람은 없다. 있다 손 쳐도 하다가 말았을 거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파고들고 있어요. 또 잊어버렸을 만한 거 확실하게 리마인더를 위해서 다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걔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로 두지 않을 거고, 저희는 반드시 옛날보다도 훨씬 단단한 상태로, 또 가버넌스도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되고, 스태킹에 대한 것도 투명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어, 잘 정립을 해서 그때 되면은 정말 저는 웃을 날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대신에 다른 쪽은 어, 뭐, 바 속에 들어가 있을 거다. 세상 빛을 못 볼 수도 있을 거다. 인생 종칠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주일 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